여기를 보시면, 자, 그럼 일단 지금 공부한 것 중에서 뭐가 중요해요? 라고 얘기하면, 자, 95%일 때 실내 구간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얘는 일단 뭐냐면, 모 표준 편차야. 알겠습니까? 모 표준 편차. 네. 자, 길 세팅은 모 표준 편차. 그 다음에 99%도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수들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어떤 방식으로 제시가 되게 되어 있냐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0.95를 보시고, 알겠습니까? 0.95를 보고 어떻게 되냐면, 자, 95%면 1.96이라 해서 이쪽에 1.96이라는 변수가 달리는 거고, 그죠 여러분? 네. 다음에 얘가 99%라고 하면 이때 99에 해당되는 값은 얼마냐면 0.4, 그 다음에 985가 되는 거지 지금, 이제 0.485가 되는데 그 485에 해당되는 이 Z값이 얼마가 냐면 2.58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문제에 따라서는 이건 1.96, 2.58을 일반적으로 주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얘를 2, 얘를 3 이렇게 주는 수도 있어. 계산이 복잡하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꼭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선생님이 다시 반복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두 개의 실내 구간을 반드시 암기를 일단 하는 거야. 오케이? 단지 이제 1.96과 2.58은 여러분들이 문제에 따라 확인하시면 돼요.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것들을 조금 선생님이 상세하게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까? 네, 첫 번째. 자, 이 모집단의 실내 구간에서 여러분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내용이 뭐냐? 1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의 차가 아니라 표본 평균의 차. 자, 그러면 모평균이라는 것은 M으로 표시가 되고 표본 평균이라는 것은 X바로 표시가 되는 것이지. 맞습니까? 오케이? 예.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선생님이 어떻게 될까요? 그거의 차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절대값, 무엇무엇의 차는 절대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이 내용을 깔아놨어. 어떻게 깔아놨냐라고 하면, 자, 이게 바로 모평균과 모표본 평균의 차를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고. 그렇지? 얘들아? 그 다음에 이식과, 자, 선생님 잠깐 여기 봐봐. 이식과 이식은 다른 식이 아니라 같은 식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지? 오케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실내 구간의 표현을 달리한 것밖에 없어. 알겠니? 뭔 얘기인지? 오케이? 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 자, 요렇게 됐을 때는, 자, 루트 n이 되고요. 분의 모 표준 편차인 시그마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 눈 조금 크게 뜨고 쳐다보면 1.96, 2.58은 여기 있는 이 95나 99%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거니? 바뀔 수 있는 거지? 그지? 얘가 커지면 95일 때는 1.96이었고 99%일 때는 2.58이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는 이 값은 그 퍼센티지에 따라서 바뀔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K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럼 또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 K 곱하기 이 K 값은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이걸 실내도라고 했으니까 실내도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거는 다름이 아니라 그냥 여기 왼쪽에 보여주는 실내 구간의 다른 표현일 뿐이야. 밑에 자세히. 그럼 이제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 여기 잠깐만. 모평균하고 표본평균의 차 그러면 두 개를 뭘 빼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알았어? 오케이? 뭘 빼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차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실내 구간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야.
알았어?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야. 핵심적인 건 이거야.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라고 언급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거냐라고 하면 그냥 이거의 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뢰 구간의 다른 표현이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이런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네, 이게 첫 번째. 다음 이제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구한 이 표본평균은 자, 표본평균 X반은 자, 표본평균 X반은 자, 항상 신뢰 구간에 정중앙에 있게 됩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하면 신뢰구간의 양쪽의 표시는 이것과 이것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이것과 이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x바 마이너스 k, k라고 놓으면 1.96과 2.58은 신뢰도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맨 끝에가 뭐냐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고, 맨 오른쪽이 뭐냐면 x바 k의 플러스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죠.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지? 자, 신뢰구간의 양끝을 표시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면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자, 두 개를 더해 봅시다, 여러분. 더하게 되면 이거 부호가 들어가니까 얘하고 얘가 사라지겠지, 이런 식으로. 맞아요? 오케이? 그리고 나누기 2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그러면 2x바가 되는 거잖아. 두 개를 더하면. 그죠? 중점을 구하면 2x바에다가 2로 나누는 거니까 이 정가운데 x바가 있는 게 당연한 거야. 이해했니, 원영인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정중앙에 있다는 말이 일단 우리 문제 풀 때는 되게 중요한데,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라고 하면, 그럼 이렇게 정중앙에 x바가 있는데 우리는 흔히 이걸 뭐라고 부르냐. 자, 이것도 알아놔야 돼, 문제에 따라서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있는데 요거를 부를 때 이 명칭을 바로 오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왼쪽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오차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차를 일컬을 때는 이렇게 정중앙에 놓고 요 부분에 해당되는 이 값이 결국 오차라는 의미를 갖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오차를 얘기하라고 할 때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 여기 지금 표시해드린 이 주황색을 오차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조금 더 여기 지워도 되겠니 이거? 요거만 줄게요, 선생님이. 요거 왜냐면 계속 보면서 얘기해주니까. 자, 요거의 예를 조금 여기다 선생님이 세팅을 하면 어떤 예가 있냐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어떠한 신뢰 구간을 구해서 A에서 B까지라는 신뢰 구간이 있다고 하면, 오케이? 되냐, 여기까지? 그럼 이 신뢰 구간에서는 뭐가 없어? 표본평균이 표시가 안 됐잖아.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보고 X바를 구할 수 있다. 어떻게 구하냐? A하고 B 신뢰 구간의 정중앙이 바로 뭐가 되니까 X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본평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문제 풀 때 지금 선생님이 이거 해주는 게 더 사실 문제 푸는데 중요할 수도 있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이렇게 표본평균을 신뢰 구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러면 X바라는 것은, 표본평균이라는 것은 신뢰 구간의 정중앙에 있다라는 것은 꼭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갑자기 느닷없이 신뢰 구간이 표본평균도 언급이 안 되는데 갑자기 이런 데서 어떻게 구해요? 저기서 양끝의 가운데 정중앙에 표본평균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보시죠. 괜찮죠,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에 3번 가봅니다. 자, 3번은 n이 충분히 크면야. 그럼 통계에서 이렇게 n이 충분히 크다는 것은 이게 얼마냐라는 것은 일단 고등학교 교과정에서 중요한 게 아닌 거지? 알겠습니까? 예, 충분히 크면. 자, 여기에는 뭘 쓰게 돼 있냐라고 하면, 자, 여기에 쓰이는 것은 모 표준 편차가 쓰여야 돼. 알겠어?
이 식이 만들어진 것은 모 표준 편차를 전제해서 만들어진 식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모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얘기를 했지? 자, 그래서 자, 모 표준 편차. 자, 문자로 흔히 시그마라고 표시되는 건데 모 표준 편차를 모르면 아까 맨 처음에 필기해 드린 게 있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표본을 통해서 표준 편차를 구한 거. 표본 표준 편차인 S를 S로 대신한다. 다시 A는 충분히 크면 얼마나 커야 돼요? 고등학교 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겠습니까? 다 충분히 크다고 전제를 까시고 모 표준 편차는 표본 표준 편차로 얘를 모르는 경우는 대신해서 쓸 수 있습니다. 4번 확인합니다. 자, 여기서 아까 신뢰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신뢰도는 도대체 어떤 의미냐? 자, 신뢰도의 의미는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확률 변수 X에 해당되는 확률 X바가 아니라 X야. 모집단. 모집단이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네, 이건 모집단입니다. 이건 모집단의 정규분포.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자, 모르는데 어쨌든 만약에 얘가 평균관하고 표준편차 간에 존재할 수 별량이 있다고 하면 그걸 다 구하면 어쨌든 간에 어떤 정규분포 국수를 하나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구할 수 없더라도. 오케이? 안 구할 뿐이지. 예를 들면 어떤 공정에서 10,000개의 평균등이 생각난다고 해. 알겠습니까? 그럼 그 10,000개를 가지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잖아. 평균 수명을 가지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응? 구할 수 있는데 단지 그걸 못 구하니까는 대신하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게 있다고 전제를 깔아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모집단에서 n개의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x바를 구할 거 아니겠니? 오케이? 응? 그러면 그 표본 평균을 하나 딱 구했다고 쳐. 그럼 이게 신뢰 구간이야. 그러면 정 가운데 x바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x바를 하나 구했으면 이걸 통해서 이만큼 더해서 신뢰 구간을 만들 수 있지? 오케이?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신뢰 구간 안에 이 평균이 위치할 확률이 95%야 라는 뜻이야. 오늘 이제 알겠어? 오케이? 다시 한번. 자, 내가 어딘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내가 구했더니 이번에 그럼 표본 n개를 뽑아서 구했더니 그때 표본 평균이 이만큼이었어. 그럼 얘를 정중앙에 놓고 1.96, 95%라는 전제에서 깔면 그럼 1.96에 얼마? 그 다음에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해서 양쪽으로 구할 수 있으면 요 안에 m이 포함될 수 있을 확률이 내가 구한 신뢰 구간 안에 m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이런 지금 구간 안에 평균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95%야 라는 뜻이라고. 아시겠습니까? 뭔 얘기인지? 예, 자, 다시. 그럼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5%는 못 안 들어갈 수도 있어.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그럼 이제 이런 얘기이기도 해. 조금만 높게 떠봐. 여기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10개를 뽑는데 하필 제일 큰 것만 10개를 뽑는다고 하면 얘가 평균에 벗어날 수 있는 거지. 알았어? 무슨 얘기지? 진짜 극단적으로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평균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신뢰구간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표현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파악은 해볼 필요 있고 나중에 지금 이게 한꺼번에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인정하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중에 무언가 문제가 돼서 선생님이 얘기한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동영상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쉬운 게 아니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정리하면 이런 거지. 신뢰 구간이 m이 신뢰 구간 안에 포함될 확률이
95% 또는 99%라는 뜻이야. 신뢰도의 의미는 우리가 구한 신뢰 구간 안에 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95%야. 안 들어갈 수도 있나요? 있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뽑아내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